평생 똑같은 패턴으로 살면서도 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도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는 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특별히 더 똑똑하거나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단순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숨겨진 규칙들을 터득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보이지 않는 게임의 법칙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파악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게임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바닐라만 있다고 생각하고 사왔는데 알고 보니 뒤쪽에 50가지 맛이 숨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인간 심리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가 바로 균형을 맞추려는 본능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면 당신의 뇌는 즉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계산하기 시작하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DNA에 새겨진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카페에서 무료 쿠키를 하나 받으면 갑자기 그 카페가 더 좋게 느껴지고 다음에도 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완전히 거꾸로 사용하고 있어요. 뭔가를 주고 나서 즉시 보상을 기대하는 거죠. 그건 균형이 아니라 그냥 거래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먼저 주는 데에서 나옵니다. 오늘 당장 시도해볼 수 있어요. 진심 어린 칭찬을 3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고 모든 선의는 이자를 붙여서 돌아온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습관을 만드는데 66일이 걸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결정을 제거하면 습관은 즉시 만들어져요. 인간의 뇌는 선택을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루 종일 수백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뇌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자동화하려고 하죠. 그래서 생각 없이 하루에 100번도 넘게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으시다고요? 책을 베개 옆에 두세요. 운동을 하고 싶다고요? 운동복을 입고 주무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환경을 올바른 선택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되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5분만 투자해서 주변 환경을 재배치해보세요. 좋은 것은 보이는 곳에, 나쁜 것은 번거로운 곳에 두는 거죠. 그러면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78%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비판이 아니라 수학적 사실이에요. 20%의 노력이 80%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칙은 어디에든 적용됩니다. 옷장에 있는 옷의 20%만 입고 시간의 80%를 보내죠. 친구들 중에서도 진짜 소중한 관계는 일부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어요. 마치 모든 화분에 똑같은 양의 물을 주면서 왜 어떤 식물은 죽고 어떤 식물은 무성한지 궁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활동을 추적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실제로 성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어떤 일들이 그냥 시간만 잡아먹었는지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보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어쩌면 완전히 엉뚱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고성과자들은 자신만의 심 20%를 파악한 다음 정말 미친 짓을 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매일 1%씩 개선한다는 건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학적 마법이에요. 1년 후에 365% 향상되는 게 아니라 37배나 나아지는 겁니다. 걷기와 순간 이동을 비교하는 수준의 차이죠. 그런데 복리 효과는 처음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첫 30일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다음 30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선형적 성장을 기대하는데 지수적 성장이 일어나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마치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판에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그러면 아무것도 잘할 수 없겠죠. 복리 효과는 모든 곳에서 작동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매일 조금씩 배려하는 것, 지식에서는 하루 한 페이지씩 읽는 것, 이런 건 습관이 아니라 투자예요. 처음 100일은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동전들이 지폐가 되고 지폐가 다발이 되고 어느 날 깨어보면 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참 순진한 생각이네요. 인간의 뇌는 판단의 89%를 다른 사람들에게 외주를 줍니다. 번화한 거리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 몇 초 안에 모든 사람이 따라서 쳐다보게 돼요. 위험도 없고 논리도 없어요. 그냥 원숭이가 원숭이를 따라하는 본능이죠. 사회적 동조는 리뷰가 음식 맛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왜 다른 사람들이 웃을 때 우리도 더 크게 웃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으시다고요? 제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걸 목격하게 될 겁니다. 대기업들은 모두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치과 의사 10명 중 9명이라는 건 실제로 조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답을 미리 알고 설문을 만들어요. 수백만 명이 선택했다는 건 다른 선택지가 없게 만든 결과죠.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시계가 보여주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완벽한 순간을 의미해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잘못된 타이밍에 완벽한 말을 해봤자 실패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엉성한 말을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타이밍 덕분이에요.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싶으시다고요? 위기를 해결한 직후에 얘기하세요. 실적이 나쁜 분기 이후가 아니라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으시다고요? 이미 다른 것에 동의한 바로 그 순간에 다시 물어보세요. 모멘텀은 전염됩니다. 뇌에는 동의하는 모드와 거부하는 모드가 있어요. 커피를 마신 후에는 동의하고 피곤할 때는 거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악의 타이밍에 완벽한 말을 하려고 해요. 카이로스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흐르고 개방성이 나타나고 저항이 줄어들죠.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기회입니다. 목표는 패배자들을 위한 거예요. 네, 진심입니다. 승자들에게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살 빼기, 돈 벌기, 사랑 찾기. 같은 목표, 다른 결과. 왜냐하면 시스템이 결과를 결정하지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표 하나, 책 쓰기. 시스템 하나, 매일 아침 200단어 쓰기. 하나는 소원이고 다른 하나는 필연이에요. 목표는 달성하기 전까지 고통스럽게 만들고 달성하고 나면 5분 동안만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건 성취 중독이에요. 시스템은 매일매일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은행 잔고는 시스템의 결과물이고 건강도 시스템이고 인간관계도 모두 시스템입니다. 결과는 잊어버리세요. 과정을 사랑하세요.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곧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될 겁니다. 가장 좋은 기회들은 절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서 오지 않아요. 거의 모르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당신이 아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연한 지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죠. 직업, 기회, 아이디어는 약한 연결고리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집니다. 당신의 친구는 그 완벽한 직장에 대해 모를 거예요. 친구의 동료나 이웃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6단계 분리 법칙은 실제로는 3단계 기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강한 관계만 강화하려고 해요. 똑같은 5사람과 깊이 알아가는 건 같은 연못에서 낚시하면서 왜 같은 물고기만 잡히는지 궁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한 연결고리를 활성화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작위로 재연결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이걸 보고 당신이 생각났어요. 아젠다는 없어요. 실행자와 계획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 가지 이상한 문장 구조예요. 실행 의도를 사용하면 성공률이 2배로 높아집니다. 공식은 이거예요. X가 일어나면 나는 Y를 하겠다. 더 많이 외출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오후 5시가 되면 노트북을 끄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겠다. 건강하게 먹지 않을 거예요. 대신 메뉴가 나오면 제일 먼저 주문하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명할 여지가 사라져요. 뇌는 미리 만들어진 결정을 좋아합니다. 행동을 위한 GPS 같은 거죠. 언제 트리거되고 언제 행동할지 정해놓는 거예요. 스스로를 프로그래밍하는 셈이죠.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과의 협상 단계가 제거돼요. 의지력이 약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으니까요. 지금 3개를 써보세요. 일어났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식사를 마쳤을 때. 축하해요. 성공률이 2배가 됐습니다. 플로우 상태를 아시나요? 몇 시간이 몇 분처럼 느껴지고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작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식이 있어요. 도전을 기술 수준으로 나누면 플로우가 나옵니다.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불안해져요. 도전이 기술보다 살짝 높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디오 게임이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레벨에 보스가 나오지 않잖아요. 당신의 실력에 맞춰서 점점 어려워지죠. 완벽한 균형.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인생도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플로우 트리거를 만드세요. 편안한 작업보다 4%더 어려운 일을 선택하세요. 성공한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난 50%가 아니라 단 4%입니다. 실력을 늘리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이에요. 플로우를 억지로 찾으려 하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잠을 자려고 애쓰는 것과 같죠. 조건을 설정하세요. 명확한 목표, 즉시 피드백, 도전과 기술의 균형. 모든 사람이 체커를 두고 있을 때 당신은 체스를 두고 있어야 해요. 모든 게임 위에는 숨겨진 메타게임이 있습니다. 면접은 자격에 관한 게 아니라 면접관에게 똑똑하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이에요. 논쟁은 옳음에 관한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게임이고요. 메타게임을 한번 보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요. 승진은 성과 측정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입니다. 연애는 매력에 관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임이에요. 마스터들은 각 사람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진짜 게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미친 짓을 합니다. 둘 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얻기 위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나요? 그들은 실제로 무슨 게임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